개념원리 134쪽이고요. 134쪽에 맨 밑에 있는 124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확률 분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확률 분포 표를 그려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확률들을 쭉 밑에다 나열하고 그 중에 뭐 x가 얼마부터 얼마 사이의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해당되는 확률들을 더해가지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124번 문제에서도 일단 확률 질량 함수가 px라고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함수인지는 안 알려줬고 x 값이 1, 2, 3, 4가 있대. 1, 2, 3, 4가 있으니까 우리가 확률 분포 표를 그린다면 칸을 이제 1, 2, 3, 4 이렇게 4개 칸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각각 들어갈 확률들이 P1, P2, P3, P4라는 거예요. 요게 그런 얘기죠. 지금 PX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P1, P2, P3, P4 얘네 넷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여기 있죠. 요런 관계가 있대요. 요런 관계가 있는데 이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죠. P2가 P1보다 8분의 1 크고, 그지? P3는 P2보다 또 8분의 1 크고, 그죠? P4는 3보다 8분의 1 크고 이런 얘기잖아. 일종의 뭘 이루는 거예요, 얘네 넷이? 일종의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말이지, 그치? 그럼 내가 이 P1을 A라고 생각을 하면 P2는 A보다 얼마 커? 8분의 1 큰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A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P3는 그거보다 또 8분의 1 크잖아. 그럼 요거는 A 플러스 8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또 8분의 1 크니까 A 플러스 8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들의 합은 무조건 얼마다? 1이다, 그치? 무조건 여기 확률들의 합계는 무조건 1이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얘네 넷을 더하면 1이 돼야 돼. 이런 말이지, 그치? 맞죠? 그럼 민지야, 이렇게 넷이 더하면 4a 플러스 뭐다? 4분의 3이다. 그것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4a가 얼마고? 4분의 1이고, 그럼 a는 16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a는 16분의 1이다. 자, 그리고요,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건 뭐냐면 마지막에 찾으라고 한 것은 요거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의 확률이에요. 그럼 요거 2차 부등식이니까 인수분해해가지고 풀어버리면 2사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혜원아, x의 범위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확률인데 결국 이거는 x가 얼마란 얘기예요? x 값은 요것밖에 없잖아, 그지? 요 중에서 요걸 만족하는 것은 유일하게 3밖에 없네, 3밖에. 그쵸? 그래서 x가 3일 때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다. x가 3일 때의 확률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x가 3일 때의 확률은 a 플러스 8분의 2였는데 a가 16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8분의 2를 더해가지고 답은 뭘까? 16분의 5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맞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였다. 이게 확률 분포표였고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들의 합은 1이다. 그치? 그 성질을 가지고 풀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조금 해보면 우리가 이제 135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계속 이제 이산 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에 대해서 배웠던 몇 가지 내용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확률 분포표에서 요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었니? 요거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했었죠? 평균? 예를 들면 이런 표에서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했죠? x 값에다가 그 확률을 곱하고 또 x 값에다가 그 확률을 곱하고 이렇게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곱해가지고 다 뭐 해버리면 더해버리면 그게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x1 p1 이게 이제 첫 번째 x 값과 그의 확률을 곱하라는 얘기지, 그지? x1 p1 더하기 x2 p2 이런 식으로 쭉 더해가지고
마지막 칸까지 xn, pn까지 이렇게 다 더해버리면 그게 확률이 아니 평균이고요. 평균을 다른 문자로 소문자 m 이렇게도 표현해요. 평균을 나타내는 문자로. 자, 그 다음에 평균 말고 또 뭐가 배웠죠? 분산. 그치, 분산. 분산은 기호가 뭐였지? 어서 와라. vx였죠? 분산은 vx. vx. 근데 이 분산은 일단 분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 분산하면 중학교 때 중학교 과정 막 설명했잖아. 지난주 수요일날. 아니 지난주 토요일날. 그치? 지난주 토요일날 중학교 과정 설명하면서 분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거기서의 편차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도 분산을 구하지만 우리가 이런 확률 분포에서는 더 많이 쓰는 분산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이 뭐였지? 정진아? 분산을 구하는 공식 뭐 빼기 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외울 때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외우시고, 자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e가 평균이잖아요. 평균인데 x들의 평균이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제곱의 평균이죠. x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는 건 아까 말한 이 평균 있잖아. 이걸 그대로 뭐 한 거? 제곱을 한 거. 그죠? 근데 평균을 다른 표현으로 소문자 m으로도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다.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가지고 분산을 다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배운 게 이제 요거 요렇게 써 있는 거 시그마 x. 이거는 표준 편차였어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그냥 뭐 한 거라고요?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나온다 라고 했었죠. 이게 제일 기본적인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개념이다. 재현이 기억나니? 그럼 우리 재현이가 기억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표가 있어 재현아. 요런 표가 있는데 A랑 B는 뭐 그냥 임의로 정합시다.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이니까 요게 4분의 1, 요거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정할게요. 자, 만약에 요렇게 생긴 확률 분포표가 있다 하잖아. 여기서 평균을 구하고 싶어. 네가 평균. 이 표에서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 무엇을 다 더하죠? 무엇을 더하죠? 그러니까 요 x랑 그 밑에 있는 확률이랑 곱해서 더하는 거야. 그지? 곱하면 이거 어차피 0이잖아.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하면 4분의 1 더하기 8분의 3 그쵸? 요렇게 하면 이게 평균이다. 그럼 요게 8분의 4고 요게 8분의 2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8분의 9인가? 8분의 9. 자, 평균 이렇게 나왔어. 그럼 분산을 구하라. 분산. 자, 분산하면 재현아 뭐 빼기 뭐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그럼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한 줄 더 만들으라 그랬어. x의 제곱이라고 한 줄 써주라 그랬죠. 그래서 이 x 값들을 그대로 그냥 제곱을 해가지고 써주면 돼. 이렇게 제곱을 해서 써주시고 그 제곱된 거랑 확률이랑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한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제곱의 평균이라고 불러요. 기호로는 2x제곱 이렇게. 맞죠? 불러봐. 그럼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0 2분의 1 요것도 2분의 1 8분의 9 그럼 1 더하기 8분의 9니까 8분의 17이죠. 자, 거기에서 이게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고 거기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해야 되잖아. 그지? 평균의 제곱은 얘가 평균이니까 이걸 그대로 어떻게 한 거? 제곱한 거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서 8분의 9를 제곱해서 빼주면 그걸 우리는 분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 이거 다 정리한 다음에 거기다가 통째로 루트 씌운 게 뭐다? 표준 편차. 그치?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어요. 자, 혹시 여기 개념 원리에서 또 숙제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었니? 수호 숙제 다 했니? 누나 다 했어? 반입 인재야? 숙제를 다 해와야 돼. 알았지? 형진이 다 했어? 봤지? 숙제 다 해와야 돼. 혜원이 다 했어? 다 했대. 야. 159번? 몇 쪽이죠? 124쪽에 159번. 안 한 것 같은데? 124쪽에 159번. 요거요. 네,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립시행 문제죠. 독립시행. 자,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에서 이제 주사위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1만큼, 앞면이 나오면 1만큼, 뒷면이 나오면 2만큼 점피를 움직인다. 근데 동전을 3번을 던져가지고 A를 출발한 점 P가 A로 다시 돌아온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A로 돌아오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움직여야 되잖아. 그치? 네 번을 움직여야 돼. 그럼 동전을 지금 3번을 던졌다 그랬잖아. 동전을 3번을 던졌는데 재수가 없으면 앞면만 3번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몇 칸밖에 못 움직여? 몇 칸? 동전을 3번 던져가지고 앞면 이렇게 나오면 이 P라는 점은 몇 칸을 움직이게 될까? 3칸을 움직이겠죠? 그죠? 운이 좋아서 뒷면 이렇게 나오면 문제 읽어봤죠? 문제 뭐라 그랬어요? 앞면을 나오면 1만큼, 뒷면이 나오면 2만큼 움직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뒷면 이렇게 나오면 몇 칸 움직이게 되겠어? 몇 칸? 6칸. 그러니까 최소 3칸에서 어서와 최대 6칸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지점에 다시 도착하는 것은 4칸 움직이는 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2바퀴 돌아서 오고 이런 거 불가능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4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4칸을 움직이게 하려면 동전을 3번을 던져가지고 4칸을 움직이게 하려면 앞면이 몇 번, 뒷면이 몇 번 나와야 될까? 만약에 앞 요렇게 나오면 3칸밖에 못 움직이죠. 그죠? 3칸밖에 못 움직여. 근데 뒤 요렇게 나오면 몇 칸 움직여? 4칸 움직이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요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면이 2번, 뒷면이 1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4칸을 움직이려면 앞면이 2번, 뒷면이 1번 요렇게 나와줘야만 4칸을 움직이게 될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제 독립시행인 거죠. 동전을 던지는 것은 독립된 사건의 반복인데 3번을 동전을 던져서 앞면 2번, 뒷면 1번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요걸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는 거지. 그럼 독립시행으로 계산한다는 건 앞에다 뭘 붙이는 거야? 3번 시도해서 앞면이 2번 나왔어. 뭐 붙일까 앞에다? 3C2 붙여야죠. 그죠? 3C2 붙이시고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2번 일어났어요. 뒷면 나오는 게 2분의 1이니까 뒷면 나오는 것도 한 번 일어났어요.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계산하시면은 8분의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또 여러분 개념원리 숙제하다가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예. 예. RPM에 어떤 거죠? (57쪽에) 363번이요. 예. 이거 해설지를 보니까 분수로 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분모 분자의 C
P2가 그렇게 안 되던데. P2를 C를 사용해서. 두 번째 제비만 당첨 제비일 확률. 근데 이거를 C를 활용해서 그럼 첫 번째 거는 P1은 C를 활용해서 어떻게 썼는데요? OC 2분의 음. P1이니까 EC 2 하면 음. 10분의 1. 근데 두 번째 거는 그게 C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나? 왜안 돼? 두 번째는 두 번째 제비만 당첨인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C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P1도. 왜냐하면 C로 표현한다는 건 그 5개의 제비 중에 2개를 동시에 뽑을 때 C로 표현하는 거지. 근데 얘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를 뽑고 한 개씩 2번 뽑는 거잖아. 그지? 한 개씩 2번 뽑는 거고 뽑은 제비를 다시 넣지 않죠. 그러니까 첫 번째 뽑은 것이 두 번째 거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C로 뽑을 수 있는 C로 쓰면 원래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2개가 다 당첨인 경우에는 이제 C로 써도 결과가 같으니까 확률이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P2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것만 당첨일 확률을 구하고 싶잖아. 그치? 근데 이건 동시에 뽑는 게 아니니까 C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두 번째 것만 당첨이 될 확률을 구하려면 첫 번째 거는 당첨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치? 첫 번째 건 당첨이 아니어야 되니까 일단 당첨이 아닐 확률 5분의 3이 먼저 들어가고. 그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 주머니 안에 상황이 어떻게 돼? 제비가 4개 남고 당첨이 2개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연달아서 이제 4분의 2가 곱해져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C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또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숙제한 거 중에? 없으면 우리 개념 원리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다가 말았던 것 중에 136쪽 잠깐 보겠습니다. 136쪽. 자, 이 부분을 이제 중3 거 복습한다라고 하면서 할 때는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136쪽에 보면 이산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X라는 값에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이 뭐 예를 들어 5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여기에 X 말고 다른 애가 하나 등장했어. Y라는 애가 등장을 했는데 예를 들면 Y라는 애가 뭐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Y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는 질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Y가 방금 3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Y의 평균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쓸 수 있죠? 요거잖아, 그치? Y가 3X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쓰는 것이 가능하냐면 3 곱하기 2x 플러스 1 요렇게 쓰는 것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평균은 곱하기 몇 더하기 몇을 했을 때 곱하기와 더하기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라고 말했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했었잖아. 뭐 30점 만점으로 쪽지 시험을 봤는데 30점 만점으로 쪽지 시험을 봤는데 이 점수를 내가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고 싶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어떤 방법을 택한다 그랬냐면 각각의 점수의 3배를 해주고 10점을 보너스로 준다. 그러면 30점이 100점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30점 만점 시험지에서 27점이었던 친구는 몇 점으로 바뀌겠어? 얘한테 곱하기 3 해주니까 81이고 10 더하니까 91점 이런 식으로 환산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점수들을 다 환산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원래 이 30점 만점이었을 때의 평균 점수가 있겠죠. 그죠? 뭐 27도 있고 뭐 28도 있고 점수가 여러 개 있을 거고 그것들의 평균이 가령 25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변환했을 때 곱하기 3 더하기 10 했을 때 이 점수들의 평균은 몇 점일까를 우리가 다시 계산하지 않고도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랬어. 그냥 요 평균에다가 뭐 해버리면 된다. 똑같이 곱하기 3 더하기 10 해버리면 된다. 그럼 몇이 되죠? 85.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3x 플러스 1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x의 평균에다가 3 곱해주고 1 더해가지고 16 이렇게 찾을 수 있다. 평균은 그래요. 평균. 자, 그런데 만약에 x의 분산이 2였어. 근데 내가 y의 분산을 찾고 싶어. y의 분산. 자, y의 분산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과 똑같이 써보면 v 3x 플러스 1 요거를 찾는 건데, 분산에다가는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분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일단 분산이라는 개념은 더하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분산이 뭐라 그랬니 지난 시간에? x값들이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퍼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분산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x값들한테 더하기 1씩 다 해주면은 x값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분산에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줘요.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느냐가 분산이기 때문에 더하기 1 해봤자 이게 그대로 옆으로 한 칸 가는 거잖아? 퍼져 있는 정도와는 상관이 없어. 그럼 분산은 이 3이라는 곱해진 숫자의 영향만 받는데, 이 곱해진 숫자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다 그랬냐면 그 제곱배만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분산을 구하는 과정 중에 편차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x의 분산이 2였다면 자, 요런 변환을 거친 y의 분산은 그것의 9배가 돼가지고 18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게 지금 요겁니다. v ax 플러스 b 하면 b는 그냥 없어져 버렸죠? b 없어져 버렸고 앞에 붙는 a가 제곱이 되면서 vx에 곱해진다. 그죠? 그 다음에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이제 시그마 y는 일단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3x 플러스 1로 쓸 수 있는데, 역시 표준편차도 분산에서 나온 거잖아. 얘도 1의 영향은 안 받아요. 3의 영향만 받아요. 3의 영향만 받는데 얘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그 3에 요렇게. 자, 분산은 제곱돼서 곱해졌다면 표준편차는 제곱 없이 절대값 씌워가지고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의 분산이 2였으면 x의 표준편차는 뭐였겠어? 무조건 표준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잖아, 그치? 그럼 루트 2가 x의 표준편차였을 텐데, 그러면 y의 표준편차는 거기다 3 곱한 거니까 3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물론 얘에다 루트 씌워서 얘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y의 분산, y의 표준편차니까 여기다 루트 씌우면 얘 나와야지,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는 y라는 새로운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x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몇 쪽까지 했죠? 143까지 했죠, 그죠? 맞니? 아닌가? 139까지 했나? 그러면 140쪽을 보겠습니다. 140쪽. 자, 140쪽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데, 확률 분포가 안 주어졌어. 그럼 직접 한번 그려가지고 찾아봐라, 이런 얘기죠. 자, 일단 상황을 보면 흰 공 2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했습니다. 자, 민재, x는 그럼 어떤 값들이 될 수 있을까? 흰 공의 개수니까 일단 0개죠. 그죠? 0개 가능하고 또 1개도 1개 가능하고 또 2개도 2개 가능하죠. 그쵸? 여기까지죠? 자, 그러면 그때 확률을 생각해 보면 x가 0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흰 공이 빵개 뽑혔어, 이런 말이잖아, 그지? 그럼 뭐만 뽑힌 거야? 검은 공만 2개 뽑히는 상황이죠. 그럼 그때의 확률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6C2분의 6C 계산해 버릴까? 6C는 15죠, 그죠? 자, 15분의 검은 공만 2개니까 4C2 그러면 6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x값이 1이라고 하는 거는 흰 공이 하나 뽑힌 거니까 검은 공도 몇 개? 검은 공도 하나 뽑혔다,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15분의 한 다음에 흰 공 1개 뽑아야 되니까 2가지, 검은 공 4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되니까 4가지, 그래서 8 이렇게 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만 뽑힌 거? 흰 공만 2개 뽑히고 검은 공 안 뽑힌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15분의 흰 공이 2개밖에 없었으니까 2C 하면 1 이렇게 되죠, 그쵸? 재현아, 그리고 이런 표를 그렸을 때 반드시 뭐가 성립이 되어야만 한다 그랬어? 그렇죠. 요것들의 합이 1이 되면 아, 내가 맞게 표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확률 분포표 만들었고요. 이걸 가지고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보겠습니다. 2x 윤호 해보자. 2x 어떻게 한다고 윤호야? 누누이 말하지. 빠지면 어떻게 알아? 들어라. 들어라. 병준아, x 어떻게 구한다? x랑 요거랑 그쵸. 이렇게 곱하면은 0이죠. 0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15분의 8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15분의 2네, 그지? 그럼 얼마예요? 3분의 2입니다. 자, 3분의 2고 그 다음에 분산 vx 구합시다. vx. 유나야, vx는 어떻게 구해? x제곱의 평균에서 뭘 뺀다? 평균의 제곱. 뭐 m제곱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2x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쵸? 그래서 분산하면 일단 머릿속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 말이 딱 떠올라야 되고 식으로는 이렇게 된다.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x 위에다가 x제곱들을 한번 쓰라 그랬죠? 불러줄까 유나야? 0, 1, 4가 되겠고 그럼 x제곱의 평균이란 얘랑 얘를 곱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요렇게 그럼 불러주세요. 0 더하기 15분의 8 더하기 15분의 4 그거에서 뭘 뺄 거예요? 그치, 평균이 3분의 2니까 그것의 제곱인 9분의 4를 뺄 거다. 그럼 요게 지금 15분의 10이니까 5분의 4잖아. 5분의 4 빼기 9분의 4네. 5분의 4 빼기 9분의 4 그럼 얼마나 유나요? 그렇죠. 45분의 16 맞죠? 약분할 거 없어. 얘가 그냥 분산이고요.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재현아, 표준 편차는 분산 구했으면 뭐 끝난 거야. 뭐만 씌워주면 돼? 루트만 씌워주면 돼. 여기다 루트만 씌워줘. 이렇게 루트 씌워줘. 그럼 이게 뭐분의 뭐가 되겠니? 좋아. 3루트 2분의 4가 되겠죠. 그쵸? 그럼 얘를 이제 유리화를 시켜주니까 3루트 5인가요? 아, 맞네요. 그죠? 그럼 유리화를 시켜주면 어떻게 돼? 15분의 뭐다? 12루트 5요? 분모 분자에 그냥 루트 5 곱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그래서 평균은 요거, 분산은 요거, 표준 편차는 요거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쵸? 네. 직접 한번 그럼 풀어볼까요? 밑에 140페이지 아래쪽에 178번 지금 보여준 거랑 똑같이 확률 분포도 그리시고 평균 구하시고 분산 구하시고 표준 편차 구하시고 해봅시다. 아, 표준 편차만 구하면 되는데 어차피 표준 편차 구하려면 평균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거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178번 해봐. 루트가 나왔어? 그럼 그거부터 말해봐, 민지야. 그 확률 분포표 그렸잖아. x가 이제 1인 거랑 2인 거랑 3인 게 있잖아. 요것들의 확률이 어떻게 되죠? 10분의 3이고요. 첫 번째는 10분의 3, 10분의 6이고요. 10분의 6. 1입니다. 그렇지. 이거 잘했네. 합계도 1 나오고. 그러면 이제 평균부터 구해보면 평균이 얼마 나왔어? 10분의 21이요. 10분의 21? 맞아요?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12 더하기 10분의 3 아니야? 그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하는 거잖아. 야, 이게 잘못돼 버리면 그 뒤로 뭐. 그렇군요. 자, 평균이 5분의 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분산 구하려면 요 x들에다가 먼저 제곱하자 그랬죠? 그래서 제곱한 거 쭉 써놓고 제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게 제곱의 평균이었어. 그러면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64 24 더하기 10분의 9. 자, 요게 제곱의 평균이고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 요로 제곱한 거 25분의 81을 빼자. 요런 거였죠. 그쵸? 그럼 요 앞에 것들을 더하면 10분의 10이니까 36. 10분의 36이면 5분의 18인데 요거에서 25분의 81을 뺄 겁니다. 그럼 25로 통분시키면 얘가 90이죠? 90, 25분의 90. 그럼 빼면은 25분의 9가 되겠네. 그치? 요렇게 분산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 씌운 것. 그래서 루트 씌우면 5분의 3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죠? 자,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표현들 계산하는 방법. 자, 141쪽으로 갈게. 141쪽은 기대값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혜원아, 기대값은 그냥 뭐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보면 된다 그랬지? 기대값은 뭐랑 똑같은 거다? 윤정아, 뭐랑 똑같은 거다? 기대값은? 기대값은 뭐하고 똑같은 거다? 지호야, 기대값은 뭐랑 똑같은 거다? 자, 여기 있죠? 135쪽. 자, 기대값은 그냥 뭐랑 똑같은 말이야? 평균하고 똑같은 말이야. 평균하고. 그치? 기대값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평균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대값은 평균하고 동일한 개념이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그 확률 분포표로 한번 그려보면 상금을 확률 변수 x라고 했는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떤 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동전을 2번 던졌단 말이에요. 동전을 2번 던지면은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요렇게 4가지밖에 없거든. 동전을 2번 던졌다 그러면. 근데 그 중에 상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앞면 나올 때마다 100원이에요. 그럼 유나야, 이때는 지금 앞면이잖아. 이거 상금 얼마 받을까? 200원 받겠죠. 상금 200원 받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2개는 앞면이 한 번, 뒷면이 한 번 나왔잖아. 이때 상금 얼마 받을까? 그죠? 100원에다가 20원 추가해가지고 120원 받을 거고, 뒷면만 2번 나오면 얼마 받을까? 40원 받겠지.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금은 3종류입니다. 3종류. 40원 받는 거, 120원 받는 거, 200원 받는 거. 이렇게 3종류가 있고요. 그러면 40원 받을 확률은 얼마예요? 40원 받을 확률. 이미 여기다 지금 다 적은 거잖아. 그치?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40원 받는 건 요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확률 나온 거죠. 4분의 1의 확률로 40원을 받는 거고, 120원은 2가지잖아. 그치? 4가지 중에 2가지니까 요렇게가 120원 받을 확률인 거고, 그 다음에 200원 받을 확률은 4분의 1인 거고, 요렇게 확률 분포표가 완성되는 거죠. 재현아, 표 이해되니?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기대값을 구하여라는 평균을 구하여라 이거니까 재현이가 한번 불러줘. 어떻게 계산할까? 10 더하기 60 더하기 50, 그치? 그럼 얼마야? 120, 그치? 120이 기대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도박을 한 판 할 때마다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120원이라는 거야. 이게 물론 한 번만 딱 하면은 내가 한 번에서 120원 무조건 버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이 똑같은 이 도박, 동전을 2번 던지는 이 도박을 한 10,000번 했어. 10,000번. 이 행동을 10,000번 했어.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돈은 거의 얼마랑 똑같을까? 한 번 할 때 기대되는 금액이 120원이잖아요. 내가 이걸 10,000번을 했어. 그럼 내가 번 돈은 거의 120만 원에 거의 근접할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일정한 확률을 가진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잖아? 그러면 뭐 한두 번 했을 때는 이 금액과 맞아 떨어지지 않겠지만, 많이 반복했을 때는 한 번 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120원이니까 10,000번쯤 시도하면 120만 원 정도 벌 거다가 거의 맞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이 기대값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이런 도박을 한 번 할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그래서 120을 답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거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142쪽으로 가서 자, 142쪽이 이제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ax 플러스 b라는 x에 대한 1차 변환이 들어가 있을 때
요것의 평균은 형진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A 앞으로 빼고 2x 한 다음에 뒤에 얘도 어떻게? 그대로 붙여준다. 이런 방식으로 평균을 구하고요. 분산은 준호야. 분산에서는 A랑 B 중에 누구는 무시해버려? B는 무시해버려. 더해지는 숫자는 무시해버리고 앞에 곱해지는 숫자는 제곱해서 그쵸? 제곱해서 A 제곱 VX 요렇게 계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AX 플러스 B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는 무시 자, A만 곱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A의 절대값을 시그마 X에다가 곱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요렇게 요게 기본적인 공식들이야. 그럼 얘를 가지고 필수 예제 7번을 보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확률 변수 X래요. 자, 이런 거 조건 나오면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딱 써놔. 여러분 글로 써 있는 거랑 이렇게 수식으로 딱 표현되어 있는 거랑 우리 머릿속에 박히는 게 다르거든요. 딱 이렇게 X의 평균, X의 분산 딱 적어 놓으세요. 기호를 자꾸 쓰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Y가 이제 AX 플러스 B인데 그것의 평균이 5라 그랬어요. 그럼 Y의 평균은 AX 플러스 B의 평균이니까 옆에 있는 공식처럼 A 곱하기 2X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치? 근데 수호야 이게 얼마라고? 0이야. 그럼 결국 그냥 B만 남은 거네 그치? B만 남았는데 그 값이 얼마래? 5래 그쵸? 요게 5란 얘기는 B 값이 5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B가 5다. 자 그 다음에 Y의 분산 자 요거는 분산 AX 플러스 B인데 민재야 누구는 무시? 더하기 B는 무시. 그리고 A는 뭐가 붙어? 제곱이 붙어. 분산은 제곱이 붙어. 요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요것이 얼마라 그랬냐면 100이 나온대요 그죠? Y의 분산이 100이라 그랬으니까 맞죠? 근데 민지야 얘가 얼마야? 평균의 제곱이 오호 1이네. 1이야 얘가 1이야 그럼 A제곱이 100이니까 A가 얼마란 얘기? 12요. 원래는 이제 풀마 10인데 A가 0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A는 10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문제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공식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랑 관련된 문제 한번 해볼게. 밑에 182번을 한번 해보는데요. 182번 문제는 자, 182번 문제는 살짝 돌려 말한 거야. 살짝. 자, 182번 문제 보면은 지금 요렇게 얘기했죠. 요렇게.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요렇게 두 가지를 말해줬는데 사실 이 두 가지를 말해준 것은 무엇도 알려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X의 분산도 알려준 거예요. 그쵸? 재현아, 분산이 뭐야? 그러니까 VX는 어떻게 계산해?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분산하면 따라해. 제곱의 평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X의 분산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러봐. VX 어떻게 구하면 돼? 그쵸? 요거 125에서 그치 이거의 제곱인 25를 빼버리면 그게 X의 분산이다. 분산은 100이죠? 그치? 자, 요렇게 분산이랑 평균을 다 알려줬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Y라는 변수는 AX 플러스 B라고 말했고요. 그 Y의 평균과 Y의 분산을 알려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A랑 B를 둘 다 찾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계산해봐. 답 찾아보세요. A값, B값 딱딱 써놔. 이거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 위에서 적어준 식들을 그대로 따라 쓰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X의 평균 알죠? X의 평균 알고 X의 분산도 알아요. 이건 지워버릴게. 이렇게 X의 분산도 알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 Y의 평균, Y의 분산하고 연결만 시키면 되거든.
자, y의 평균 이것이 y가 ax 플러스 b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가 위에서 설명한 거잖아. 이걸 요렇게 쓸 수 있잖아. 이거 답 안 나온 사람들은 똑같이 그냥 따라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42라 그랬어요. 이게 42라 그랬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요 부분이 지금 5란 말이죠. 이게 5예요. 얘가 5니까 5a 플러스 b는 42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 얻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분산 가야지. 분산 y의 분산. 자, y의 분산은 ax 플러스 b의 분산인데 분산에서는 b가 힘을 못 쓰니까 b 지워버리고 a는 제곱해서 붙여주라 그랬잖아. 요렇게 근데 그것이 y의 분산 16이에요. 요게 16인데 그 안에 껴들어가 있는 요 vx는 뭐였다? vx는 여기 있잖아. 100이잖아. 얘가 100이야. 그러면 100a 제곱이 16이란 얘기는 a 제곱이 100분의 16이란 얘기고 그러면 a는 양수니까 10분의 4, 5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그대로 갖다가 여기에다 집어 넣어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요식에다가 a 자리에다가 5분의 2를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되는 거잖아. 2 더하기 b가 42니까 b는 40. 그죠?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식을 그냥 따라 쓰기만 하면 돼. 근데 차근차근 식을 안 쓰는 사람들이 못 푸는 거예요. 응? 차근차근 그냥 쓰기만 하면 풀리는 문제야. 알았어요? 알았다고 빨리 해, 임마. 뭐가 어려워 이게? 어디 어려운 부분이 어디 있어 여기에? 어디 말해봐. 어디가 어려워 여기가? 식 쓰는 게 뭐가 어려워? 다 위에서 그거 다 알려줬는데 그냥 따라 쓰기만 하는 건 되는 건데. 어? 진짜 어려운 문제에서 어렵다 그래야지 내가 아 어렵구나 하고 공감을 해주지. 여기서는 그런 말 나오면 안 되지. 자, 143쪽으로 가서요. 자, 여기서는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어요. 네, 이런 표를 딱 보면 보자마자 여러분 반사적으로 딱 A 바로 구할 수 있죠. 뭐가 생각나? 다 더해서 1이 돼야 돼. 그치? 근데 앞에 둘이 더한 게 10분의 4잖아. 그럼 이 둘이 더한 게 얼마 돼야 돼? 10분의 6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3a가 10분의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5분의 3이 돼야 되네. 그지? 그러니까 a는 얼마구나? 5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죠. 10분의 2라고 쓰는 게 낫겠다. 10분의 2라고 쓸게요. a가 10분의 2야. 그럼 a가 10분의 2면은 자, 요거는 얼마다? 10분의 6이 되는 거고 요건 10분의 4가 되는 거고 얘는 10분의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확률 분포표를 다 완성했고 그랬을 때 y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자,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y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먼저 좀 써볼게. 자, 이거는 윤정아 어떻게 쓸 수 있다? 2 그치 4x 마이너스 5고 한 번 더 가면 뭐가 돼 이제? 4 곱하기 2x 마이너스 5 맞죠?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v y는 자 요거의 분산이니까 마이너스 5는 의미가 없고 그치? 뭐라고 쓸 수 있다? 16 곱하기 vx 맞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y는 역시 5는 의미 없고 앞에 4 뭐 절대값 씌워도 4잖아. 뭐라고 써야 돼? 4 곱하기 시그마 x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x의 평균, x의 분산, x의 표준 편차만 있으면 y 것도 다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이용해서 x의 평균, x의 분산, x의 표준 편차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해볼게요. x의 평균부터. 이거는 윤호 불러봐. 마이너스 10분의 3 0 10분의 4 10분의 4 그러면 얼마니? 10분의 5죠? 그러면 2분의 1이네. 그치? 2분의 1 그러면 요게 지금 2분의 1인 거잖아. 요게 2분의 1인 거니까 자 y의 평균은 얼마란 얘기? 마이너스 3이란 얘기. 자, 하나 나왔고요. 분산 구할게요. 분산. 윤호야 분산하면 어떤 말이 떠올라야 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럼 위에 줄에다가 요 한 줄 만들어라. x제곱 불러줘. 1, 0, 1, 4죠. 자, 이렇게 곱해서 더할 거야. 불러주세요. 10분의 3, 0, 10분의 4, 10분의 8. 거기에서 뭘 빼줘야 돼? 그렇죠. 평균의 제곱인 4분의 1을 빼줘야 돼. 그러면 요렇게 더한 게 10분의 15, 2분의 3이니까 4분의 6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4분의 5가 되겠네요. 요게 x의 분산이야. 그지? 그럼 그게 요 자리로 들어가는 거잖아. 요 자리로. 그지? 여기에 4분의 5가 들어갈 거니까. 그럼 y의 분산은 얼마다, 윤아? 20이다. 그치? 그다음에 뭐 표준 편차는 굳이 다시 구할 필요 없죠. 이게 나왔잖아. 그지? 이게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다 루트 씌운 것을 바로 y의 표준 편차로 쓰면 되겠죠. 2루트 5 이렇게. 자,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겨서 144쪽으로 가서 144쪽에서는 자, 이번에도 그 상황이 주어져 있어요. 상황이 주어져 있고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률 분포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병준아, 여기 x 값이 될 수 있는 숫자들이 뭐가 있을까? 두 개를 뽑았을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합격품의 개수네요. 그러면은 어떤 값들이 될 수 있을까? 합격품이 2개, 불량품이 2개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꺼냈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합격품의 개수. 맞아요. 재수가 없으면 0개일 수도 있고요. 또는 1개일 수도 있고요. 또는 2개일 수도 있겠지. 그치? 요렇게 세 가지가 x값이죠. 자, 그럼 그때 확률들을 계산해 보면 그때 확률 0개라고 하는 거는 뭐만 뽑힌 거야? 불량품만 2개 뽑힌 거죠. 그러면 지금 4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분모가 6인데 6분의 불량품만 2개 뽑힐 확률은 얼마니? 2C 2니까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개라는 얘기는 합격품 하나, 불량품 하나 뽑히는 거잖아. 그러면 6분의 몇일까 이게? 4가 되겠고, 자, 이거는 합격품만 2개 뽑히는 거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합계 1 맞고요. 자, 요렇게 확률 분포를 완성을 시켰고, 요때 평균 분산 구하겠습니다. 이제 뭐 익숙하니까 빨리빨리 구할게요. 요거는 6분의 4에다 6분의 2니까 1인가요? 자, 분산을 구하려면은 위에 x제곱 붙어야 되니까 0, 1, 4 해가지고 6분의 4, 6분의 4, 6분의 8에서 1 빼는 거죠. 그러면 6분의 2니까 3분의 1. 이렇게 x의 평균, x의 분산 나왔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저거 찾으면 되잖아. 그죠? 요거 찾으면 되겠죠? 요거는 재현아 어떻게 해주면 돼 얘한테? 요거 찾으려면 재현아, 아까 이게 어떻게 바뀐다고 했니? a 곱하기 2의 x 이렇게 바뀐다고 했잖아. 그러면 3x 플러스 2는 어떻게 쓸 수 있겠니?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2의 x가 1이잖아. 5잖아. 5. 그지? 5. 맞죠? 그리고 분산 뒤에 건 분산이잖아. 분산은 일단 누구는 무시해? 플러스 2는 무시해. 앞에 붙어있는 숫자 영향만 봤는데 뭐 해서? 제곱해서. 그럼 얼마 붙어있는 거야?
9 곱하기 vx 아니야? 9 곱하기 vx. 근데 vx가 3분의 1이잖아. 이게 뭐야? 3이라고 3. 어려워? 안 어렵잖아. 평균은 그러니까 요건 앞에 건 5고요. 뒤에 거는 3이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 중에 145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요 문제 한번 볼까요? 그 127번. 자, 127번. 127번에서는 약간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할 수 있는 게 요런 식이 나왔어요. 요렇게 생긴 식이 나왔어. 요렇게 생긴 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완전 제곱식이 보이니까 얘를 전개를 한번 시켜볼까요? 얘를 전개를 시켜보면 2 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제 1차식의 모양은 아닌데 1차식의 모양이 아니더라도 얘네들한테 요 2라는 평균을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 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9는 그냥 상수니까 플러스 9 이런 식.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요 놈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x제곱이 필요하고 하나는 2x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x는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2라고 말을 해줬으니까 이건 바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고 얘는 무엇을 구하는 과정 중에 등장하죠? 분산 구하는 과정 중에 등장하는 친구잖아. 그치? 그럼 분산이 7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그 분산을 거꾸로 활용해서 얘의 값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지. 그치? 그죠? 자, 그래서 분산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보면 vx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야. 요렇게. 근데 분산이 7이라 그랬으니까 요게 7이고요. 그 다음에 이 x제곱 얘가 얼마인지 나는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평균의 제곱이니까 빼기 4예요. 그럼 결국은 얘 하나 이 x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11이란 얘기지. 그치? 얘가 11이구나 라는 걸 분산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11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11 마이너스 12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답은 뭐가 될까? 8이다. 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2차식이 들어가 있더라도 이렇게 처리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128번. 여러분 왜 수능 보고 나오면 무슨 원점수 나오고 표준점수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표준점수의 표준점수가 요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128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봐. 잘 안되는 사람들은 요 앞에 것만 좀 참고를 해보세요. 여기서 x를 기준으로 정리를 한다라 그러면 x의 개수가 시그마분의 10x 요거 아닌가? 그지? 사실 x에 곱해져 있는 부분은 요 10하고 분모에 있는 요 시그마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x의 개수라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들 자 10을 뒤에다 분배해가지고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0m 플러스 50 이 뒷부분은 전부 다 무슨 취급을 해버리면 될까? 상수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쵸? 주어진 분수를 요렇게 따로 쓴 다음에 거기다가 10을 분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쵸? 그럼 요렇게 써졌어. 그러면 이것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러면은 t의 평균 그러면 이것은 2 한 다음에 요거잖아요. 요게 요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오늘 배운 관계식에 의하면 얘는 자 x가 여기 있으니까요. 시그마분의 10 2x 해주고 뒤에 붙는 상수항들은 그대로 다 더해주면 되잖아요. 요렇게 표현되겠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x의 평균이 m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x의 평균이 m이라고 했으니까 요 빨간 부분 자체가 m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덩어리가 결국 시그마분의 10m. 그러니까 얘랑 어때요? 똑같잖아. 따라갈 거 아니야. 뭐 얼마만 남아? 50밖에 안 남아. 50. 그치? 그래서 요것이 t의 평균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 t.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시그마 한 다음에 똑같이 요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자, 이렇게 긴 식 중에 사실상 이 뒷부분은 시그마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거 다 더하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요 뒷부분은 다 그냥 날려버리면 된다. 그리고 앞에 붙어있는 요 녀석이 이제 시그마니까, 표준 편차니까 요 녀석이 절대값을 달고 곱해지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분의 10에다가 절대값 해주고 시그마 x 이런 개념이고, 자, 문제에서 시그마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 그랬으니까 또 요거 자체가 그냥 시그마라는 상수야. 시그마라는 상수야. 그럼 요 시그마가 요 시그마랑 지워지겠죠. 절대값 사실 지워도 됩니다. 왜냐면 시그마는 양수일 거거든. 루트 씌운 거니까. 그치? 그래서 시그마는 양수일 거니까 시그마 지워버리면 결국 얘는 10밖에 안 남겠죠. 그쵸? 그래서 t의 평균은 50이고 t의 표준 편차는 10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고요. 나중에 여러분 뒤에까지 가면 요 시그마분의 x-m이라는 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요게 이제 표준화식인데 요 과정을 거치면 무조건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이고 이렇게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냥 여기다가 0 갖다 때려 박으면은 평균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1 갖다 때려 박으면은 뒤에 거 무시하고 그러면은 표준 편차 나오고 그게 계산되는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요 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런 방법으로 오늘 배운 걸 활용해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50하고 10. 네. ET가 ET요? ET가 이거잖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요 앞에 붙어있던 상수만 앞으로 튀어나와서 요렇게 변화되잖아. 그럼 여기 빨간 부분이 이제 x의 평균인데, 문제 맨 처음 시작할 때 평균이 m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요 빨간 부분에다가 m 집어 넣은 거잖아, 얘 하나. 집어 넣었더니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똑같죠? 없어진단 말이야, 둘이. 그래서 뭐만 남았어? 50만 남았잖아. 그치? 그래서 t의 평균은 5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개념원리 146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 146쪽에 실력업은 안 풀어도 돼요. 스텝 2거 133번까지만 풀면 됩니다. 개념원리 146까지. 그 다음에 RPM은 애석하게도 숙제를 낼 때가 별로 없어요. 아직 우리가 2학분 풀어 안 나가가지고 66까지만 하겠습니다. 66까지만. 66까지. 여기까지 잘 풀어오시고요. 화요일까지 뭐 어디까지 풀어오겠다라고 나한테 약속했던 우리 재현이. 개념원리 66까지 해왔니? 어우, 잘했어. 목요일까지 진짜 잘 해오시고요.